2022년 크리스마스 경기도 고양시. 따뜻함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선 끔찍한 악몽이 펼쳐졌죠. 밤낮으로 낯선 손님을 태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택시기사. 그의 시신이 거리도 집도 아닌 옷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가 그를 거기 숨겼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 더 많은 미스터리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22년 12월 25일 고양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거리엔 반짝이는 조명, 가족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 평범한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피해자는 A씨, 50대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이웃들은 그를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으로 기억했죠. 하지만 그날 밤 A씨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A씨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문은 잠겨 있고 전등은 꺼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옷장을 열었을 때 옷장 안 비닐에 쌓인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고 몸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A씨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누군가를 죽이고 옷장에 숨긴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더 깊은 미스터리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죠. 첫째, 옷장 주변엔 혈흔이 거의 없었어요. A씨는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옷장으로 옮겨진 겁니다. 둘째, 집 안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죠.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없었어요. 다만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집 근처에서 낯선 인물이 배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이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A씨와 무슨 관계였을까?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늦게까지 택시를 운전했어요. 손님을 태우고 고양시 곳곳을 돌다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의 택시 블랙박스는 왜인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졌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걸까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사건을 완벽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한 사람이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A씨의 오랜 지인 B씨 40대 여성. B씨는 A씨와 몇 년 전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고 해요. 이웃들은 B씨가 가끔 A씨 집에 들렀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사건 당일 B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B씨는 경찰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있었다. A씨와는 며칠 전부터 연락도 안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엔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B씨의 전화 기록에 따르면 사건 전날 A씨와 통화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B씨의 집 근처 CCTV에서 사건 당일 새벽 그녀가 급히 어딘가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경찰은 B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타났습니다. B씨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집에 있던 A씨의 소지품구의 택시 열쇠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B씨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건 우연으로 보기 힘들었죠. 여러분, 잠깐. 택시 열쇠가 왜 B씨 집에 있었을까요?
그녀가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삭제된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분석 결과 누군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지운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치밀한 계획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오랜 지인 B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A씨의 택시 열쇠, 사건 당일 새벽 그녀가 집을 나선 CCTV 영상, 그리고 A씨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B씨를 가리키고 있었죠. B씨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나는 A씨와 연락도 안 했다.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A씨가 내 집에 왔었다. 우리는 다퉜고 그가 화를 내며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이 자백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B씨의 집이 아니라 A씨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A씨가 B씨의 집에서 다퉜다면 어떻게 그의 시신이 자신의 집 옷장에 있었을까요? B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B씨의 자백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택시 열쇠엔 A씨의 지문뿐 아니라 미세한 혈흔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 혈흔은 A씨의 것과 일치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사건 당일 새벽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죠. 경찰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전문가 분석 결과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수동으로 삭제된 걸로 확인됐어요. 더 놀라운 건 삭제된 데이터 일부를 복구한 결과 A씨가 마지막으로 태운 손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손님은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음성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손님의 목소리가 다소 날카로웠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손님의 옷차림 B씨의 집 근처 CCTV에 찍힌 인물과 유사했어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B씨가 말한 A씨와의 다툼은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이 블랙박스 손님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 여러분, 블랙박스 손님이 B씨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3의 인물이 개입된 걸까요?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수사가 B씨를 중심으로 좁혀지던 그때 경찰은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B씨가 아니라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흔적, 바로 여성의 혈흔이었죠. A씨의 옷장 근처 바닥에서 발견된 이 혈흔은 A씨의 것이 아니었어요. DNA 분석 결과 이 혈흔은 50대 여성 C씨 가명의 것과 일치했죠. C씨는 A씨의 전 동거녀이자 몇 달 전부터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이었어요. C씨는 2022년 8월경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녀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 없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죠. 그런데 왜 그녀의 혈흔이 A씨의 집에 있었을까? 경찰은 C씨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했어요. 그녀는 A씨와 헤어진 뒤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A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죠. 그리고 B씨와 C씨도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A씨, B씨, C씨. 이 세 사람의 얽힌 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B씨는 C씨의 실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의심했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 경찰이 B씨의 집을 다시 수색하던 중 그녀의 여행용 가방에서 또 다른 혈흔이 발견됐어요. 이 혈흔은 C씨의 것이었죠. 여러분, 잠시 멈춰볼까요? C씨는 단순히 실종된 걸까요? 아니면 A씨와 같은 운명을 맞은 걸까요? 그리고 B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B씨는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녀를 A씨 살인뿐 아니라 C씨 실종과 연관된 인물로 보고 신문을 강화했죠. 하지만 B씨는 여전히 침묵하거나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찰은 새로운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기영, 31세 남성. 그는 B씨의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 인물로 A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던 당사자였죠. 2022년 12월 20일 이기영은 음주운전 중 A씨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는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A씨는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아파트에서 A씨의 혈흔과 둔기를 발견했어요. 이기영은 A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옷장에 숨겼다고 자백했죠. 하지만 C씨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어요. 경찰은 이기영을 A씨 살인의 주범으로 체포했어요. 그는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A씨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핑계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죠. 하지만 C씨, A씨의 전동거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기영은 처음엔 C씨에 대해 침묵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C씨의 혈흔과 여행용 가방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기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2022년 8월 3일 C씨를 내 아파트에서 살해했다. 그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화가 났다. 그는 C씨를 둔기로 가격한 뒤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즉시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C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기영은 시신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를 숨기려는 걸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기영은 왜 C씨의 시신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건 정말 우연일까요? 경찰은 이기영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임을 확인했어요. 그는 A씨와 C씨를 살해한 뒤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천만 원을 인출했죠. 심지어 A씨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인 척 메시지를 보내 가족과 지인을 속였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이기영이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방법이었어요. 그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블랙박스 데이터를 지우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실행했다고 해요. 이건 그의 범죄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 이기영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엔 C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혈흔이 최소 3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 A씨에게서 왔다고 밝혔죠. 이기영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 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연쇄살인마의 섬뜩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2023년 이기영은 강도살인, 사체은닉, 보복살인,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판단했죠. 그는 자신의 범행을 담담히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기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C씨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어요. C씨의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기 전까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피해자 가족에겐 끝나지 않은 비극이었죠. 사건 이후 고양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공공 CCTV 설치를 확대했고 택시 업계는 블랙박스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상의 경각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더 많은 실화 범죄와 미스터리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볼게요. 어떤 사건을 다뤄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